안녕하십니까? 올드뷰티 아카데미 네일학과 김경환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미용사 국가자격증 네일 기출문제 풀이 및 해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네일 미용사, 네일 개론과 네일 미용 기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네일 개론에서의 네일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목차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 문제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학습 목차에서 한국 네일의 미용, 외국 네일의 미용, 네일 미용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네일의 미용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1900년대에서 2000년대에 대한 미용 역사에 대한 문제 유형을 학습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 외국의 네일 미용은 이집트, 중국, 인도, 그리스, 로마, 미국 미용 역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문제풀이에 앞서서 미용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내용은 역사와 그 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지 문제풀이를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문제 1번 네일 미용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넘어가야 될 게 네일 미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여기에서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 1번은 중세시대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고대 이집트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중국에 대한 내용, 네 번째 19세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대로 중세시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중국과 19세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의 네일 미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 고대 시대의 이집트와 중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대 시대 이집트는 헤나를 사용하여 손톱에 색을 입혀 권력이나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고요. 상류층은 짙은 색, 하류층은 옅은 색으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중국은 귀족과 왕족들은 금색과 은색으로 색을 칠해 주었고요. 자, 이때에는 벌꿀과 달걀 흰자, 고무나무 수액을 제조하여 최초의 페인트, 에나멜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집트와 중국은 사회적 신분으로 색을 표시를 했는데요. 자, 보이는 것과 같이 중국은 금색과 은색, 상류층은 짙은 색으로 표기했던 것처럼 높은 신분일수록 진한 색깔을 우리가 발라주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 시대에 대한 외국 네일 미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중세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에서는 유럽과 인도, 중국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수많은 전쟁으로 군 지휘관들이 손톱과 입술에 같은 색을 칠함으로써 용맹함과 승리를 기원하였고요. 인도에서는 문신 바늘을 이용해서 천연 색소에 조모를 넣어 신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중국도 마찬가지 검정색과 붉은색을 사용하였고요. 자,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유럽에서는 수많은 전쟁,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전쟁이 많았던 시기로서 이때에는 나가는 군 지휘관들의 용맹함과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문제는 네일 미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문제를 보시면 중세시대. 중세시대한 내용으로 군사들이 염료를 사용하여 입술과 손톱에 동일한 색상을 칠하였다는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색상을 칠함으로써 승리를 기원하고 용맹함을 상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대 이집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헤나를 붉은색으로 손톱을 염색하였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중국에서는 벌꿀, 달걀 흰자, 고무나무 수액을 섞어 에나멜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4번 19세기 상류층 여성들은 문신 바늘을 이용해 조모의 색소를 넣어 신분을 표시했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이때에는 조모의 색소를 넣어 신분을 표시했던 시기는 19세기가 아닌
17세기의 인도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미용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연도와 짝지어서 그 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해주셔야지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고대의 넬 미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에 일어났던 중국과 이집트 간의 내용을 우리가 암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라의 손톱에는 손톱을 입혀서 권력이나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자, 이 내용은 고대 이집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집트 시기에는 우리가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던 것이 이제 미라의 손톱을 색을 입혔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미라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권력이 높은 신분인 분들이 이제 미라가 되어 손톱에 색을 칠하였고요. 다음은 2번. 중국 귀족들은 금색과 은색으로 우리가 사회적 신분을 표시했다는 내용이고요. 3번. 입술에 바르는 홍화에 손톱을 물들여 사용하였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사회적 계급층의 상류층은 옅은 색, 하류층은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옅은 색이 아닌 짙은 색으로 색을 칠하였고요. 하류층은 짙은 색이 아닌 옅은 색으로 색을 칠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사회적 계급으로 상류층은 옅은 색, 하류층은 짙은 색. 반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1950년대의 넬 미용 역사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에서 1950년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을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이 1950년도에 있었던 내용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도에서는 1956년과 57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헬런 컬리가 최초의 미용학교 교육과정을 넬 과목에 포함시켜서 최초의 미용학교가 개설이 되었고요. 1957년에는 네일 팁이라는 인조 네일이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였고 현저히 증가하였고 호일을 이용한 아크릴릭 네일이 최초로 행해져 근대적 페디큐어가 시작하였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내용을 문제에 접목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헬런 걸리에 의해서 미용학교 교육 과정이 네일 과목을 포함시켰다. 방금 얘기했던 것대로 최초로 우리가 미용학교가 개설이 되었고요. 2번 아크릴 네일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네일 팁의 사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근대적 페디큐어가 시작되었다.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은 1957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금속 파일과 사포로 된 파일이 제작되었다. 자, 지금 파일이 제작돼서 사용했던 시기는 1950년대가 아니라 좀 더 앞서서 이제 발생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 금속 파일과 사포로 된 파일은 1910년대에 제조회사 플라워리가 뉴욕에 설립되고 금속 파일 및 사포로 된 파일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매니큐어의 어원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는데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매니큐어가 어떤 어원으로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매니큐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내용이고요. 자, 이때에는 매니큐어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맨이라고 하는 마누스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 큐라라고 해서 이제 큐어를 의미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마누스와 큐라를 라틴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명칭을 말했었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큐라는 관리의 의미로 그리스어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큐라는 관리의 의미는 맞지만 그리스어가 아닌 라틴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매니큐어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어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마누스는 관리를 의미한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큐라고
마누스를 의미하는 것은 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아닌 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매니큐어는 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게 되면 문제 5번 외국의 네일 미용 변천과 관련하여 연도와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1830년, 1885년, 1919년, 1940년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연도가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도에 맞춰서 짝지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도에 맞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게 되면 19세기 네일 미용은 1800년대, 1830년, 1885년, 1892년, 1900년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800년도에는 네일 케어가 대중화가 되면서 네일 끝이 뾰족한 아몬드 모양의 네일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1830년도에는 발 전문의사인 시트가 치과에서 사용하던 기구와 도구를 착안해서 오렌지 우드 스틱이라고 하는 네일 도구를 네일에 사용하였고요. 1885년도에는 폴리시 필름 형성제인 니트로셀룰로스가 개발되었던 해입니다. 다음은 1892년 미국에서 매니큐어가 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1900년도에는 금속 가위와 금속 파일 등의 네일 도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1번부터 해서 4번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830년도에는 오렌지 우드 스틱을 네일 관리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1885년에는 낙타털로 만든 붓으로 에나멜을 바르기 시작했던 해가 아니고 이때에는 우리가 1900년도에 있었던 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1919년, 1940년도를 보게 되면 흰색 에나멜과 큐티클 크림, 큐티클 리무버가 제조되었던 해는 1927년에 대한 내용이고요. IRD사가 최초로 네일 접착제와 접착식 인조 네일을 개발했던 해는 1973년도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1830년도에는 오렌지 우드 스틱을 네일 관리에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1885년에는 폴리시의 피막 형성제인 니트로셀룰로스가 개발되었고 1919년에는 최초의 특허 제품인 분홍색 에나멜이 개발되었던 해입니다. 1940년에는 남자들이 네일 관리를 이발소에서 처음 받기 시작한 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여러 연도가 나와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연도에 맞는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암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한국 네일 미용에서 여성들이 봉선화 꽃물을 붉게 물들이는 연지갑화라는 미용 풍습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면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설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네일 미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1988년, 1995년, 1997년, 1998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려 시대에는 한국의 네일이 최초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역사의 시초는 봉선화 꽃물을 물들이는 연지갑화의 풍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조선시대도 우리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봉선화물을 들여서 손톱에 색을 칠해 주었고요. 다음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네일샵인 그리피스 네일샵이 이태원에 생겼습니다. 1995년에도 마찬가지 최초의 네일아트 전문 학원이 개원을 했고요. 1997년도에는 한국네일협회가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998년도에는 네일아트 민간 자격시험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응시를 하며 자격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대한 내용 앞서 해설에서 봤던 것처럼 정답은 3번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손톱에 봉숭아꽃을 물들여서 붉은색은 귀신을 물리친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는 민간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을 보게 되면 한국 최초의 네일샵이 개설된 해는 언제인가? 앞서 해설에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한국 최초의 네일샵은 그리피스라고 하는 네일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1988년도 이루어졌던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는데 이때 육상 선수인 그리피스라는 선수의 손톱이 화제가 되면서 이태원에 네일샵이 처음으로 개설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태원 상가의 그리피스 네일샵에서 네일 미용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라는 내용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식약청이 메탈 메타그릴레이트와 같은 아크릴 화학 제품 사용을 금지한 시기로 옳은 것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도에 맞춰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에 맞는 내용을 우리가 꼭 암기를 해야 되고, 자, 지금과 같이 아크릴이라고 하는 제품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유해 제품으로 우리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금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1975년 메틸 메타그릴레이트는 아크릴이라고 불리며 이때에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몸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실크와 린넨을 이용한 랩핑을 사용한 시기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연도와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 실크와 린넨을 사용한 시기는 현대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대에 대한 내용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대는 1917년, 1925년, 1930년, 1940년, 1960년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자, 1917년도에는 닥터 코르니 네일 홈케어에서 보그 잡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5년 최초의 특허 제품인 분홍색 에나멜을 개발하였고요. 1930년도에는 인조네일 큐티클 크림, 큐티클 리무버, 큐티클 오일이 등장하면서 손님들이나 고객들이 다 손톱을 우리가 꾸미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0년도에는 이발소에서 남성들이 네일을 시작했고요. 1960년도에는 실크와 린넨을 이용한 손톱을 보강하는 네일 랩핑 시술이 시작되었던 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크와 린넨을 이용한 랩핑을 사용한 시기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1960년도에는 실크와 린넨을 이용한 이제 손톱을 우리가 보수를 해줬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찢어진 손톱이나 손톱을 보강하는 네일 랩핑 시술이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실크와 린넨은 찢어지거나 길이를 연장할 때 사용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10번 네일 케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고 아몬드 네일 형태가 유행한 시기는 이것도 연도와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아몬드 네일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양을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라고 하는 모양, 라운드 스퀘어라고 하는 모양, 그 다음 라운드라고 하는 모양, 오발이라고 하는 모양, 아몬드라고 하는 네일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몬드 네일 형태는 끝이 뾰족한 모양으로 손톱이 길어 보이는 손톱 모양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800년대에 아몬드 네일이 손톱 끝이 뾰족한 네일 형태로서 가장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몬드라는 네일은 우리가 손톱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네일 미용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네일 미용 역사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도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짝지어서 구분지어서 외워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네일 미용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